안녕하세요. 오태민의 5분 경제학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책 잠깐 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제학적 상상력 72페이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인가요? 네, 지금 우리는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이라는 경제학 공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의사결정 내리는 최종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의 중요한 특징이 누가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 공식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이라는 공식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아내보다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아무리 틀려도 상냥하게 그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알려준다. 옆자리 아내는 안 그래요. 틀리면은 막 버럭 화내죠. 제 아내가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육상 별로 좋지 않은 내용도 있죠. 늘 신제품이 나오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내보다 좋은 이유라고 하는데 어쨌건 내비게이션처럼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이라는 공식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매몰 비용, 매몰 원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켰단 말이죠. 열심히 먹다 보니까 남았어요. 아까워서 먹으면 바보죠. 왜냐하면 그거 아까운 거 먹어서 배탈 나고 살찌는 것보다는 거기서 딱 멈춘 게 좋죠. 뷔페 식당 갔어요. 뷔페 입장권 2만 원 내고 2만 원씩 먹어야지 하는 거 미련한 짓이죠. 2만 원 내는 시점에서 과거는 지나간 거죠. 이제 그 시점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내가 그 식당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할 때는 그 2만 원도 추가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불하고 들어가고 나서 내가 회를 한 조각 더 먹을지 말지 하는 의사결정에는 입장료를 고려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네,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만 따로 강의를 할 건데요. 경제학의 비용은 기회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아닌 것은 비용이 되지 않는데 과거로 지나간 것은 기회가 아니니까 비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기회니까 기회가 아닌 것은 비용이 아니다. 대우명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내가 오토바이 좋은 거 샀어요. 오토바이 좋은 거 사서 집에 딱 몰고 왔더니 아내가 버럭 화내고 갖다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샀는데 다시 물리면 바로 중고돼서 몇백만 원 손해봐요. 그런데 이미 그 시점에서는 아내냐 오토바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오토바이 원가는 고민하면 안 됩니다.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지금 몇백만 원 손해보면서 파느냐 아니면 창고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썩히면서 눈물을 흘리느냐 이 두 가지인데 후자는 좋지 않죠. 왜냐면 아내도 화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손해 안 보는 거 아니거든요. 팔아야죠. 100만 원 손해보다 팔아야 돼요. 처음에 산데 그 가격에 자꾸 연연하지만 그거는 매몰 원가다 이거죠. 매몰 비용이에요. 판단에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능하죠. 도시에 차들이 너무 많아요. 이 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합니다.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을까요?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한다. 신문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덜 몰 것이다. 자동차를 살 때 세금 매기자, 등록세 왕창 올리는 거죠. 또 어떤가요? 유류세, 기름에다가 세금 매기는 거죠. 자동차를 안 모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깎아주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자, 조금씩 다 물론 효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효과가 없는 건 뭘까요? 가장 효과가 없는 건 자동차 등록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사느냐 마느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자동차가 필수품이라고 폭넓게 인정을 받고 나면 자동차는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몰고 시장에 갈까 말까 할 때는 자동차 등록세는 과거죠. 과거니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시켜요? 대중교통수단은 바로 추가 이익 부분입니다. 다시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 이익과 대중교통을 이동하는 이익의 차이죠. 자동차 도어투도어로 이동하니까 편리합니다. 대중교통 걸어야 되죠. 갈아타야 되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깔수록 추가 이익 부분, 자동차를 모는 추가 이익 부분이 줄어들죠.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을 얼마만큼 확장해야 한 개인이 느끼는 추가 이익이 줄어들까요? 미미하겠죠. 그죠? 돈은 억수로 쏟아부어서 다리 놓고 이러지만 대중교통을 올리면 모두가 조금씩 편리해지지만 자동차는 바로 자기가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좁히는 건 좀 어렵죠. 유류세, 자동차 몰 때마다 기름 추가되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네요. 그죠? 자동차 내가 한 번 더 몰 때마다 기름 넣으니까 추가 비용 맞습니다.
네. 또 뭐 있었죠? 보험료. 요새 보험료 깎아주죠. 자동차 적게 몰수록 보험료 깎아줍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요. 보험료 깎아주는 것도 자동차를 덜 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몰수록 추가 비용이 증가하죠. 보험료를 더 내는 겁니다. 자동차를 몰수록 기름을 더 써야 되죠. 그러니까 유류세는 추가 비용에 속해요. 자동차를 몰수록 등록세 더 안 내죠. 추가 비용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를 몰수록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수단은 이익이 아니라 추가 이익 부분이죠. 추가 이익이 좁혀지긴 하지만 대중교통수단 확충하면 그러나 미미하다. 굉장히 미미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느끼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 이익은 누가 의사결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수단의 이 향상은 되게 미미하죠. 그러니까 유류세와 보험료 할증이 이 공식에 따르자면 도심의 교통체증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이 공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